자, 같이 한번 해볼게. 왼쪽에 있는 식부터 한번 부정적분 구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x 플러스 루트 x분의 x 루트 x dx.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지. 루트 x가 되게 식이 거슬리지. 얘를 뭐로 놓고 t로 놓고 이 상태에서 치환적분 쭉 해나가려는 시도 뭐 나쁘진 않아.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선택보다는 뭐가 조금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있을까? 분모 분자를 루트 x로 한번 나눠준 다음에 적분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식이 조금 더 깔끔해지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를 루트 x로 한 번씩 나눈 식에 대한 적분을 시행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누구를 루트 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상황 끌고 가보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루트 x를 t라고 놔보면 dx랑 dt 사이의 관계가 당연히 어떻게 설정돼? 2루트 x분의 1 dx가 dt가 된다. 즉 dx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루트 x가 이제 t가 된 거니까 2t dt.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t의 입장에서 적분을 시행을 해본다고 하면 t 플러스 1분의 t제곱 2t dt 이 적분을 시행해준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2t가 분자로 올라가서 세제곱에 대한 식을 만든다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해야 되겠죠. 맞아, 잠깐만. 맞지? 그럼 이제 이 상수 2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이제 나중에 생각해 준다고 하면 이제 이 t 플러스 1분의 t 세제곱에 대한 부정적분 구해내는 거. 이제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가분수 형태의 유리함수를 이제 우리가 적분 때리는 과정은 그 기본 원칙이 뭐였는지 기억나? 사실 이거는 수화에서도 되게 사실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라고 공부했을 텐데,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분수랑 뭔가 연관 지어 본다고 하면 이거 가분수잖아. 분자의 차수가 더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가분수를 우리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루는 게 조금 어느 정도 해줘야 될 일이라고 배웠어. 대분수로 바꿔주는 작업. 그러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을 밖으로 빼내는 거. 그래서 얘를 적분하기 위해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게 설정하는 상황은 피해줬어야 돼. 식을 변형시켜서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 1 추가시키고 마이너스 1을 다시 더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식을 찢어보려고 했었어야 했던 거 맞아, 아니야?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다가 t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을 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몫에 해당하는 식은 다항함수니까 적분 너무 쉽죠? 그럼 얘만 이제 적분 잘 마무리해주면 끝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1차에 뭔가 역수 형태가 됐으니까 얘의 부정적분은 ln 절대값 t 플러스 1로 마무리되는 거 확인 가능하지? 오케이? 뒤에 있는 것도 뭐 맥락은 똑같지. 어떻게 해주면 돼? 루트 x t로 치환해주고, 그럼 얘는 t 제곱이 될 테고, 그럼 dx dt 사이의 관계가 아까 뭐였어? 이 dx가 뭐였니? 이 t dt였던 거 생각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 t가 분모 있는 t를 하나씩 약분 때리고 나면 너무 간단해지지. t 플러스 1의 역수만 적분해주자라는 거. 각각도 다 되기는 됐었다.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19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쉬워. 얘는 제한 시간 30초. 먼지거리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될까? 저 f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저 피적분 함수를 적분 때리려고 하고 있으면 그럼 굉장한 뻘짓거리다라는 거 느껴져? 저 적분 못한다. 다 풀어보셨나요?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 수투에서 이거 주구장창 했잖아. 얘들아 이거 뭐야?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a분의 1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이런 극한의 소식이 이제 뭐가 되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면 누구였어? f 프라임 a였잖아. 아 fa였잖아. fa 라지 f 프라임 a가 돼서 그리고 일단 구하라는 값이 뭐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f 얼마? 아 잠깐만 f 프라임이 아니지. 아 잠깐 그러면 어렵겠구나. 일단 해봐 그럼. f ln3 구하라는 것까지는 납득됐지. 이제 이거 구해보자. 아 잠깐만 저거 그럼 적분을 해야 돼. 아 적분 되네요. 미안해 적분 돼. 그렇지 다 왔어. 무슨 적분법이 당연히 적절이고요. 치환적분법 쓰는 게 맞는 것 같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거야. 그렇게 해도 답은 낼 수 있긴 있는데 그건 좀 되게 돌아가는 해서. 그렇지. 부분적 분법은 아닌 것 같지. 아마 치환적 분법을 써야 이 식을 이제 딱 계산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뭐로 치환해 주는 게 적절해. 좀 더 과감해지는 게 더 좋았을 거야. 자,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 얘들아 이제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극한값에 대한 표현 자체는 f에 대해서 이제 ln3 때려박으니까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실 이 f가 무슨 함수인지 알아내야 되는 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정적분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었던 거지, 그치? 이 정적분에 대한 식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치환적분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인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요 분모에 있는 수식이 되게 통째로 지저분해 보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럼 그 지저분해 보이는 식을
통째로 치환해 보려고 하는 게 뭔가 식을 가장 깔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돼. 그래서 이 2의 2t제곱 마이너스 1 얘를 통째로 s라고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dt와 ds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구성이 돼? 2의 t제곱 dt가 ds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 t에 관련된 표현들을 다 누구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싶어 하니까 s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이 2의 2t제곱이라는 식도 s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지? 걔 s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s 플러스 1분의 1의 ds. 그래서 이 dt를 이제 s 플러스 1분의 1의 ds라는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꺼내주면 얘가 이제 s의 s 플러스 1분의 1 ds에 대한 적분의 식이 좀 들리는 거고. 근데 이제 t가 빵일 때는 x가 얼마가 매치가 돼? 뭐 굳이 따지자면 1이라는 식이 매치가 되지. 그리고 또 저 분자에 있는 식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 괜찮지. 뭐냐면 이 t가 뭐로 변신했을 때? x로 변신했을 때 이 수식, 그치? 그게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어?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윗끝에 대한 식 자체의 표현은 이렇게 세팅해 놓는다라고 생각해 주네.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뭐 다 알지? 이렇게 2차의 역수 형태의 그런 유리식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시행이 돼야 돼? 부분 분수 변형 공식으로 1차의 역수끼리의 차에 대한 식으로 찢은 다음에 로그 적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계산 이제 할 수 있겠지? 계산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그거 다 기억나지? 우리 저번 주 토요일이었지? 그 정적분 급수로 정의하는 개념이랑 그리고 곡선이 유도했던 분식까지 정적분의 급수 정의에 대한 표현이랑 잠깐 시간 줘볼 테니까 21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서 이거 연습 많이 했니? 많이 못했어? 할 줄은 알지? 이거 기억은 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의 식을 급수로 정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는 모르면 안 돼. 그거 내가 증명해줬었잖아. 그거 뭐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는 기본 세팅으로 끌고 가면 뒤에 그 직사각형 넓이에 대한 표현식을 세팅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와 k번째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곱배식. 근데 그 밑변의 길이는 일관적으로 다 뭐로 똑같이 잡기로 했어? A와 B 사이의 간격을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딱 바로바로 떠오르면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나가려고 시도를 해보면 이제 정리가 잘 돼. 그럼 이제 높이에 대한 표현이 중요한데 그 높이가 바로 뭐였어? 그 각 구간 내 각 n등분한 각 구간 내에서 어느 쪽 그 구간의 오른쪽 끝에서 잡히는 이 함수값을 높이로 설정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 그게 k번째 순서의 식이 돼야 된다고 하면 a 플러스 k 델타 x였지. k 델타 x, 그치? 그러면은 그 델타 x에 대한 식이 누구였다라는 거 상기해보면 n분의 b-a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식이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면 그 직사각형 높이에 대한 표현식은 a 플러스 n분의 b-a k에 대한 함수값을 높이로 잡기로 했었다는 거. 여기다가 이제 n분의 b-a를 곱해주면 이게 이제 직사각형 넓이에 대한 표현식이 되면서 여기에 합에 대한 극한을 취해준 이 급수가 바로 저 정적분의 정의였다라는 거. 이거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암기야 이거. 근데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당연히 암기 안 돼 있어 아직?
이제는 해야 돼. 이제는 한 10번 정도만 해봐. 그 증명 자체를. 그러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 알았지? 야, 다른 친구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다 암기돼 있죠? 의미를 곱씹어 가면서 암기해야 돼. 어떻게? K번째 직사각형 높이와 직사각형 밑변의 길이의 곱의 합의 극한. 즉 직사각형 넓이에 대한 합의 극한. 오케이? 근데 이거 알아도 막상 이제 문제 응용시키려고 하면 좀 되게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꽤 있긴 해. 다 풀어봤나? 이거 잘하네. 엄청 잘하네. 자, 봅시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파악해 나갈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이 급수에 대한 계산 자체를 뭐로 계산을 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한 거야? 정적분으로 대체해서,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들이 이제 총 3가지지? 바로 뭐? 정적분의 아래끝과 윗끝, 그리고 함수식의 표현. 이 3가지 역할을 대신해주는 수식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 맞죠? 그러면 사실 항상 1순위는 그 함수, 이제 뭔가 이 시그마 옆에 있는 수식에서 함수가 품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식 안에 A와 B를 먼저 잡아보려고 하는 그거. 그 느낌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왠지 이 시그마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수식에서 이 코사인이 품고 있는 이 식이 아마 얘랑 대조가 돼야 되겠다는 느낌의 식이 돼야 되겠다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함수 옆에는 딸랑 누구만 곱해져 있어? n분의 상수만 곱해져 있지. 어떤 변수에 대한 식은 절대 남아있으면 안 돼. k라는 변수에 대한 식은 그 밑변의 길이의 역할로 생각해야 될 식이 아니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n분의 뭔가 상수의 형식의 식만 그 밑변의 길이의 표현을 담당해줘야 되는 식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뭔가 k에 관련된 표현들이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뭔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걔도 세트로 함수의 표현으로 묶어서 가지고 가려고 해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일단은 그러면 이 코사인의 입장에서만 뭔가 함수의 표현에 주목해본다고 하면 왠지 A라고 세팅해줘야 될 값이 뭐라는 추측은 일단 이 상태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파이. 근데 A를 만약에 파이로 잡으면 그럼 B는 뭐로 잡아보려야만 한 상황이 발생해? 그치. 2분의 3파이. 그치? 그럼 일단 A를 만약에 파이로 잡고 B를 2분의 3파이라고 잡았다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수식 자체는 일단 누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코사인 x. 그치? 근데 그러면 여기는 물론 그 f의 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k라는 수식이랑 완전 매치시킬 수가 있게 돼. 맞죠? 그럼 요 바깥쪽에 뭐가 반드시 필요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 그치? 그 n분의 상수. 맞죠? 근데 그 n분의 상수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히 n분의 얼마겠어? n분의 2분의 파이겠지? 그러니까 사실 몇 n분의 파이? 요 2n분의 파이에 대한 수식. 이게 밑변의 길이의 역할을 담당해줘야 되는 식. 그러면 요 n분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이제 어거지로 만들어내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n을 하나 빌려온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주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리고 또 2분의 파이가 달라붙었다고 하면 나중에 몇 분의 몇? 파이분의 2와 같은 식으로 곱한다고 생각해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되게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 하나의 수식이 누구야? n분의 k지. 맞지? 근데 이 n분의 k라고 하는 게 그 k에 종속되어 있는 식이다 보니까 얘도 우리가 이 fx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x에 대한 어떤 표현에 의한 그 계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 속함수의 식이랑 똑같은 수식이
그러니까 이 속함수의 수식 자체를 뭔가 속함수로 취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형태의 함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이 파이 플러스 2n분의 k 파이와 같은 수식이 세팅돼야 되는데 n분의 k만 세팅돼 있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되게 아다리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파이 플러스의 표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정적분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내가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냐면 이 파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이를 없앨 수 있잖아. 코사인의 그 각변환 공식으로. 그래서 얘를 먼저 없앤 다음에 이직거리를 좀 해보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게 좋았겠다는 거.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뭐만 나중에 좀 조심하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는 작업만 좀 조심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A와 B 세팅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A는 얼마로 잡았을 때 이때는 0으로 잡고 B를 몇 파이로 잡아? 2분의 파이로 잡아. 맞죠? 그러면 자 이제 이 2n 그리고 또 아까처럼 바깥쪽에 뭐가 세팅될 수 있도록 2n분의 파이가 세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n 하나를 여기다가 건네주고 그리고 파이분의 2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곱해준다고 생각해. 그럼 이 앞쪽에 n분의 k에 대한 식이 얘랑 꼴이 맞춰지기만 하면 끝이다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러면 얘도 똑같이 누가 됐으면 가장 좋겠어? 그냥 2n분의 k파이라는 수식이랑 완전 똑같아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2n분의 k파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다가 한 번만 더 어떤 식을 더 곱해주면 좋겠다? 파이분의 2를 더 곱해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다 납득 가능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만큼의 급수에 대한 식의 계산 과정은 이제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근데 이 함수식의 표현은 코사인 x라는 함수식을 일단 하나 만들면 얘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앞에 달라붙어 있는 얘가 이제 그냥 누구? 항등함수 x로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x 코사인 x에 대한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dx 해주고 여기 앞에 나중에 뭐만 더 곱해주면 끝?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만 더 곱해주면 끝. 이건 이제 또 계산을 뭐로 마무리? 부분적분으로. 오케이? 서 이거 이해돼?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50분이네. 과제는 또 톡방에다가 따로 공지할 테니까 이거 싹 다 마무리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긴 하네. 자, 수고들 하셨어요.